자, 여러분 2차시 프린트인데 혹시라도 좀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그냥 영상을 그냥 혹시 찍어 올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텝 2번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주어졌어요. 항상 성립한다고 주어졌죠. 그때 a와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항등식 문제에서 미정계수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계수 a,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계수 비교하는 방법, 두 번째가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긴 해요. 왜냐면 x에다가 1을 넣거나 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x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a와 b를 구할 때 px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예요. 근데 x에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0이 돼버려서 날아가죠. 그러면 x에다 1을 넣으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가 되고요. 우변에다 1 넣으면 얼마인가요?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하면 0이죠. 0 그죠? 0이 되고요. 자, 이번에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역시 얘가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요놈 연립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문제죠. 연립하면 a가 5, b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어떤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렇지만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좀 번거로운 방법이라도 우린 연습해 볼 필요는 있어.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수치 대입법이 간단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계수 비교가 간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상관없이 내가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 망치와 글라인더와 뭐 톱이랑 못이랑 뭐 전동 드릴이랑 드라이버 그리고 뭐 몽키 스패너 등등등 여러 장비가 있어야지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계수 비교법인데, 자, 계수를 비교하기 전에 좌변우변을 보니까 항등식인데 얘는 3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되어야 하지? 얘도 3차가 되어야 하죠. 3차가 되려면 px가 몇 차여야만 하죠? 그렇죠. 1차여야만 얘랑 2차랑 곱해서 3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px가 1차니까 우리가 px가 1차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ax 플러스 b 형태로 잡을 수 있는데 a와 b가 사용이 돼 있네. 그럼 cx 플러스 d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x제곱이랑 cx랑 곱해가지고 x세제곱을 만들 건데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애초에 c라는 거는 잡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x 플러스 d라고 잡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 전개해 보면요, x 세제곱에 자 x 제곱이 dx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마이너스 x랑 a랑 계산하면 a 마이너스 1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등식이니까 얘랑 같죠. 그런데 x제곱 x제곱 같고요. 자, d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a 마이너스 1이 4가 되니까 a는 5가 되면 되고요. 자, d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d는 플러스 2로 바뀌고 b랑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a와 b 값만 구하면 되고 우린 d 값은 우리가 잡아준 거기 때문에 a와 b 값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는 지금 어쨌든 두 번째가 조금 더 길긴 했지만 첫 번째 풀이에서 우리는 px를 구하진 않았어, 그지?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는 px가 x 플러스 d, 즉 x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px를 물어봤다면 두 번째 방식으로 풀면 px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도 풀 수 있고요.
다른 반에 어떤 친구가 저는 이렇게 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풀이가 좋아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를 우변으로 넘겼어요. 그 친구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친구의 이제 눈썰미가 되게 훌륭했던 게 뭐냐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에 있는 식으로 바꾼 건데 어떻게 보면 등호는 얘는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즉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거든.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px로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 인수분해 되어 있고 그놈들의 인수 즉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뒤에 나오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거긴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립제법을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x에다 1을 넣었을 때 이 조립제법을 썼을 때 요놈의 나머지가 0이 나와야만 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얘는 구성이 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 지금 이걸로 묶으면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라는 나머지를 갖기 때문에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px를 구하셔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 그래서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시간이 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봐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교훈이 바로 스텝 3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 문제를 이렇게만 푼 친구들은 2번 문제를 올바르게 못 풀어요. 자, 이거 보자마자 일단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을 요놈에 대입해서 값을 구하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를 인수분해해서 중산 문제죠. 이렇게 되면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0을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답은 그냥 10이다 이렇게 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없어져요. 계산해보면 1과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어쨌든 답은 10이 나와요. 이렇게만 푼 친구들은 2번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해서 근해 공식 쓰면은 x값이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대입 언제 4제곱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본질적인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x 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건데 차수가 너무 차수가 높지 않아? 차수가 높아. 그러니까 이 값을 이 지금 다항식 4차식을 차수를 낮추면 할만해요.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근해 공식 써서 x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3 더해서 답을 낼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4차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 이 문제는 차수만 낮추면 쉬워요. 그럼 차수를 어떻게 낮춰요? 자, 주어진 식으로 낮추는 거예요. 주어진 식이 지금 x제곱은 마이너스 x,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어. x제곱이라는 거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은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x랑 똑같고요.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똑같아요. 즉 x를 제곱한 이 2차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1차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x 4제곱을요. x제곱에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 x제곱을 뭘 쓴다고? 마이너스 x를 대신 쓴다고 이렇게. 그러면 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고 걔는 역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즉 우리는 x 4제곱이 마이너스 x 값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x들은 x 4제곱을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꿔 말하면 이것을 만족하는 x가 내가 구해보지 않았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0과 1인 것, 마이너스 1인 건 내가 지금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값들은 x 4제곱인 것과 마이너스 x를 붙이는 것과 값이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그럼 4제곱을 왜 해? 그냥 마이너스 x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고 x 세제곱은 어떻게 하겠어? x 곱하기 x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x였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는 또 마이너스 x였으니까 x네. x 세제곱은 x네.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x였는데
플러스 x로 바뀌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0. 다 없어지죠. 답이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 문제 1번, 2번의 본질적인 원리예요. 차수를 낮춰야지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1번은 x값 구해서 대입하는 게 더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2번 문제 풀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야 된다. 차수를 낮추는 아이디어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그러면 얘를 또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와, 4차식의 값이 1차식 값과 똑같았어. 얘를 만족하는 어떤 두 x값에 대해서는 4제곱 하지 말고 3배 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거면 2를 더하면 4제곱이 값과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가 4제곱을 하겠어? 복잡하게. 3배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2 더한 값이랑 4제곱 한 값이랑 같으면 4제곱 안 하지. 3배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2를 더하지. 그지? 그래서 낮추는 게 중요한데 좀 번거로움을 느껴야 돼. 이거 낮추기 생각보다 귀찮네. 어렵네. 그래서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직접 나누는 방법이야. 자, 얘를 직접 나눠요. 이렇게. 그럼 x제곱,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4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빼면 7이죠. 그러면 이번엔 이 식 안에 차수를 낮추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식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구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fx라 해봐. 자, 근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몫이고요. 나머지가 7이었죠. 그럼 내가 말했지. 이제 이거 지울게. fx는 이렇게 되는 요 식은 어떤 식이야? 항등식이야. 이 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 값을 구해도 돼요. 근데 이 값을 구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x가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값을 구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값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서 그 x값을 대입해서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x값을 구하지 말고 이 식 자체의 값을 알고 있잖아. 그 x값을 넣어서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1 빼면 걔가 0이래. 그거 이용하자는 거야. 이게 0이니까 얘가 0인 거야. 그냥 0 날라가지. 0 곱하기 얼마면 0이죠 그냥. 그러면 x를 구하지 않아도 fx가 그냥 7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는 대입하면 7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면 차수를 낮출 수 있어요. 강력하게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자, 지우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이 요 놈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얼마야? 0이야. 즉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눠 떨어지니까 몫이 있겠지만 나머지가 0이야. 즉 나머지가 0이란 말은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고, 그 말은 어떤 말?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인수분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인수분해 식은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좌변우변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숫자 대입해도 되고 개수를 비교해도 되지.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몰라. 그치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1과 2를 대입하면 날라가죠. 구하지 않아도 날려보낼 수가 있지. 0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몰라.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0과 붙어있는 다른 놈들은 다 0이 돼버리는 거잖아. 솔직히 0은 무서운 놈이기도 하죠. 우리도 0을 만나면 없어져요. 예. 다항식을 만나든 숫자를 만나든 어떤 함수를 만나든 0을
만나게 되면 우린 도망가야 돼 솔직히. 그 정도로 영은 무서운 놈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다 x에 1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우변은 무조건 0이 되고요. 좌변은요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2. 우변은 여기 밑에 거는 2 대입하면 8a 더하기 4b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양변 4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 요거 이렇게 는 20으로 써도 되죠? 우변 이항해가지고 그러면 4로 나누면 2a 더하기 b는 5가 되죠. 여기 있는 식이. 그리고 이것도 a 플러스 b는 12라고 써도 되죠. 우변 넘겨가지고 이 둘 연립하면 되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고요. b는 1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고 그 말은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건 항등식이고 그러면 내 맘대로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4번은 얘들 한 번만 풀어보면 돼. 한 번만. 지금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등식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 나는. 왜? 내 맘대로 숫자를 대입해도 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래. 얼마나 든든해. 항상 성립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있을까?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선생님들이 너네를 생각하는 마음. 항등식이잖아. 그것도 항상 성립하잖아. 어떤 학생을 대입하든지 사랑하는 나의 병철 선생님의 마음. 항등식이거든.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해. 든든한 놈이야 항등식은. 만나면 감사하고 아싸 많이 대입해야지. 아싸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해야지. 이렇게 든든한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식을 만들어야만 해요. 어떻게 이 식을 만들 수 있을까? x에다 뭘 대입하면 a0부터 a6까지의 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또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a0부터 a1, a6까지 합은 뭐냐면 우리 1차시 프린트에서 했던 상수항과 개수들의 합이야. 그죠? x는 주인공이 아니야. 여기서 상수와 개수만 남겨줘야 돼. 나머지 x는 살짝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1 넣으면 일단 2 빼기 3 거기다가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a0부터 a6까지 합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1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2번도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어요. 이번엔 뿔마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죠. 자,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은 홀수 제곱할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뿔마가 번갈아 갈 때 제일 좋은 게 마이너스 1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7이 나오고요. 우변을 계산해 보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가다가 플러스 a6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7이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3번 때문에 1번, 2번을 한 건데요. 3번은요,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면 1번과 2번 문제를 주지 않고 3번만 주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왜 1, 3, 5 차가 없어졌지? 잘 안 보이거든. 근데 1번과 2번 식을 두 개를 더해 보세요. 이거 뭐죠 이거? 더해 보시면 자, 부호가 반대인 거 없어지고 A0 2개, A2 2개, A4 2개, A6가 2개가 나와요. 근데 아까 답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7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8인데 맞나요? 그쵸?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 그 항들의 합 또는 홀수 항들의 합을 물어볼 수 있어요. 홀수 항들의 합을 물어보면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네들만 살아남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스텝 4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프. 자, 점프 문제 여러분 이게 힘들었죠? 사실 이까짓 거 자꾸 이거 하면서 현타가 오고 나머지 정리 이거 왜 해? 쓸모도 없는 거.
이거 이까짓 게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수학 정말 짜증나 싫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수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기는 그 구조를 파악해서 푸는 그 과정이 꼭 수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찾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쌤이 좀 일상생활에 비유를 많이 들잖아. 근데 그게 나는 정말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꼭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은데 푸는 그 과정에서의 그 생각 그런 것들이 약간 비슷하게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수학에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도 안 풀려. 그럼 내가 고려하지 못한 조건은 뭐지? 나는 여기서 뭘 놓쳤지? 어떤 거를 더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생활 속에서 닥치는 문제들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거는 기원전 2000년,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또는 더 이전부터 수학은 계속 유지되어 왔고 다른 어떤 기타 많은 과목들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이에요. 국어보다 오래된 과목이고 영어보다 오래된 과목이고 어쩌면 철학과 수학 그리고 과학 일부는 제일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죠. 그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이지 않지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학습 동기를 부여하려고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1번과 2번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별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야 솔직히. 자,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해보면. 근데 1차로 나눴으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잖아.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2일 때, 1차항 계수가 2일 때는 조심해야 되죠. 조립제법에서. 아니면 직접 나눠도 돼. 어쨌든 나눠보면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2분의 3인가 나올 거예요. 쌤이 혼자 해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한데 나눠보진 않을게. 이 문제는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식을 요 놈으로 나눈대. 근데 요 놈이 뭐냐면 사실 얘로 나눴을 때의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 몫이 사실 얘가 나와. 여기 있지 여기. 그 놈으로 나누면 몫이 해보면 2x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직접 나눌 수밖에 없어.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2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몫으로 원래 그 다항식을 나눠봤더니 세상에나 나머지가 같네. 심지어 몫도 내가 처음에 나눴던 그 식이 나오네. 신기하다. 항상 성립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지. 자, 요거를 문자로 표현해 보면 fx는 문제에서 준 조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지금 qx로 나눴을 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rx가 된다는 사실을 1번에서 확인한 거야. 1번 문제는 그게 성립했던 거야. 1번에서는 이게 성립한 거야. 그러니까 위의 식과 아래 식은 항상 같은 식인데 아래 식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냐면 얘가 q의 목, 얘는 q의 나머지, q로 나눈 나머지, q로 나눈 목.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q로 나눴을 때 나머지, q로 나눴을 때 목. 얘가 성립하더라 이거지. 근데 아래 2번에선 그러지 않아요. 자, 얘를 요 놈으로 나누면 몫이 2x 플러스 1이 나오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번엔 얘를요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야. 근데 똑같아. 구조는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 놈인데 그 몫으로 역시 이 다항식을 나눠보니까 이번엔 나머지가 다르고
이거랑 다르죠. 2분의 1 마이너스 다르죠.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일단 주어져 있고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qx로 나눠봤더니 g-x, r-x가 나오더라 이거야. 다시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q랑 g랑 바꿔요. qx, gx 더하기 rx 이거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어. 얘랑 얘는 항상 같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얘야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뭐 q의 몫은 뭐냐면 이놈이야 이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q의 2x 플러스 1의 몫이고 얘가 몫이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q의 나머지는 얼마냐면 이 마이너스 2분의 5지 3x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이 식은 맞아. 이 식은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2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3x 마이너스 1을 쓴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야 얘 몫이고 얘 나머지야? 아니지 않아? 왜? 이게 나머지가 되려면 얘가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1차가 나와?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지. 그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얘야 이 식은 항상 맞는 식이야. 항상 맞는 식인데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요 식과 요 식이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어떻게? 차수가 이놈보다 이놈이 작은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q로 나눴을 때 몫이 g-x, r-x 이렇게 원래식의 나머지와 다르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1번에서는 왜 그러고 2번에서는 왜 그럴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fx는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g의 몫이고 g로 나눈 몫이고 이거는 g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qx로 나눴을 때 qx 곱하기 gx 더하기 rx는 항상 성립하지만 얘가 qx로 나눈 몫 그리고 rx로 나눴을 때 rx로 나눴을 때 아니면 qx의 나머지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 q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는, 즉 r이 q보다 작다는 그 조건이 있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1번 봐봐. 얘 1차, q 2차, 나머지 빵차. q가 2차, q가 더 크지? 그럼 자리를 바꿨을 때 얘가 2차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요 나머지가 0차죠? 2차 0차 얘가 더 크네? 그럼 그제서야 2분의 3이 이놈으로 q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차수가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얘도 몫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래에 있는 요식은요 2차로 나눴네. 나머지가 그럼 1차가 또 될 수 있고 상수도 될 수 있는데 얘는 1차가 나온 상황이야. q가 1차네. 엄마 세상에. 그럼 q로 나누면 당연히 1차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때는 나머지가 다르게 되고 나머지가 다르니까 얘도 다르겠지. 같아져 버리면 식이 달라지게 되니까 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때로는 항상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야. gx 차수 알고 fx 차수 알고 rx 차수를 알 때 또는 g와 f의 차수만 알아도 q의 차수는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8차고 얘가 2차야. 그럼 q는 몇 차가 돼야 돼? 곱해서 8차를 만들려면 6차가 돼야 되지. 이거 4차 아니지? x제곱이랑 x6제곱이랑 곱해야지만 x8제곱 만들죠. 지수끼리는 더하지 차수끼리는 더하지. 그래서 qx의 차수를 알아낸다면 그때 rx의 차수와 한번 비교해보면 요거를 qx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보면 점프는 얘들아 차수만 가지고 비교를 했고 그 차수를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었어.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다음 차시 보충 프린트 나눠줬던 그 주말과제 30번이랑 그 다음에 작년도 중간고사 문제 29번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수학 포기하지 말고 많이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다르죠. 그런 것처럼 얘도 살아있는 생명체야. 얘네는 오래 살았어, 수학은. 몇천 년 이상 인간과 함께 해온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이랑 친해지려면 수학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가끔 먹을 것도 사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 같이 가고 그 말은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한번 풀어보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응? 그러란 뜻이에요. 그러면 네, 좀 수학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네, 카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